투부정사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앞에 부분들이 안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우리한테 사실 영어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그 기준은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가 관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진짜 시험에서 자주 접하게 될 투부정사를 이제 보게 될 건데, 투부정사라는 말 학교에서 많이는 들어봤을 거고, 그래서 그 이름이 또 이제 왜 그렇게 지어지게 된 건지에 대해서 뭔가 투부정사의 기원 같은 것부터 좀 먼저 들여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해. 투부정사의 기원 같은 거는 참고로 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갔을 때 기초가 탄탄해야지 우리가 투부정사를 더 이제 잘 활용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막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는 상식처럼 기억을 해두고 이걸 바탕으로 투부정사 학습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로 이제 투 부정사랬어 이름 한번 써볼까? 여기 써있긴 한데 그냥 여기 봐. 투 부정사라는 건데 자, 이 투 부정사에서 이 부정이라는 말 영어 배울 때 우리가 부정이라는 말을 몇 번, 여러 번 보게 될 건데, 그때 나오는 부정들이 다 똑같은 부정이 아니고, 각각 이 부정이 어떤 부정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있나? 이 부정이 각각 다른 말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로 다를 때, 이 부정은 의미하는 부정이 무슨 부정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또 목이 메이기 시작했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부정은 부정문 할 때 부정이었어. 영어 배울 때 거의 처음 나왔었던, 그치? 그래서 부정문이라 함은 긍정의 반대로서의 부정이거든. 그래서 지금 영어로는 neg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이 negation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좋지만 여기까지 사실 알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보게 될 단어의 형태로는 negative가 있지. 그래서 negative는 우리 positive의 반대말로써 positive는 뭐 긍정적인, 양성의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것도 써볼까? 긍정적인 고 양성의. 그래서 양성이라는 거 뭐야? 우리 뭐 코로나 검사하면은 잠깐 일단 써놓고 얘기할까?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음성의. 근데 양성이랑 음성, 언뜻 보면은 파서티브가 양성이고 긍정적인 거니까는 뭔가 양성인 게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코로나 PCR 검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필 외국에서 검사를 했다고 치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 쳐. 외국에서 검사를 했는데 한국말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물어물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지를 받고 봤더니만은 파서티브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아싸리 나 긍정적이구나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울어야 돼. 갇혀 있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왜냐면은 이 양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자가격리 2주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일 때는 동그라미라고 하면 플러스 동그라미의 느낌이고, 자, 음성일 때는 걸리지 않았다라는 뜻,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검사했을 때 안 좋은 질병 검사했을 때는 음성이라고 나와야 좋은 거야. 파지티브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음, 자,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 부정관사에서 이제 배웠어. 부정관사는 또 뭐지? 그래서 관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관사라는 거 배웠었고, 관사에 대해서 이게 1권 내용이었어 갖고, 1권 내용은 사실 1학년 때 배우고 넘어가는 거고, 그래갖고 설명을 하기 좀 난해한 게 있어. 이것도 참고로 1권 얘기를 하자면은 1권이 1학년이 배워야 될 내용인데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어떤 내용은 너무 문법의 기초인데 문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1학년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이 관사가 특히 조금 그래. 관사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선생님조차도 많이 관사 때문에 헷갈리고 언제 넣고 언제 안 넣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원어민들도 실수가 종종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1권에서 배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는 내 생각에 그래서 1권에 억지로 좀 껴 넣은 게 아닌가 싶긴 해. 그래서 어쨌건 간에 관사라는 거는 이제 그 명사를 한정해 줄 때 쓰는 건데
부정관사가 있었고 일단은 정관사가 있었어. 그래서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 있었고 정관사는 어가 있었고 이 부정관사라는 거 어나 어는 언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하나 있을 때 그래서 자음이냐 모음이냐 발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어를 쓰거나 언을 쓰거나 했었고 자, 정관사 더는 이거는 단수 복수를 나누는 개념은 아니었어. 뭔가 그 명사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했을 때. 그래서 이 정자라는 거는 아까 부정문 할 때는 긍정의 반대로서의 부정이었다면 이거는 이 정은 어떻게 보면 특정, 지정할 때 그 정자야.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부정대명사 배울 때도 사실 이 개념이었어. 부정대명사, 대명사 중에 부정한 것, 뭐 나쁜 것이라서 부정대명사가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걸 가리키는 말이다 해갖고 부정대명사였거든. 그래서 우리 그 중에 요거 표로 이거 했었잖아. 드래곤볼 놀이 했던 거 기억나지? one, another, the other 그리고 또 some, others, the others 했었잖아. 그래서 이따가 좀 써볼까? 자, 여기 뭐였어? another였고 그리고 여기는 the other였잖아. 여기만 그냥 쓰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은 똑같이 other는 들어가 있는데 이때 중간의 느낌은 뭘 고를지 아직 고를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른 거였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서 부정관사 on을 붙인 other에다 on을 붙여서 착붙어 갖고서는 another가 된 거였잖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도 똑같이 other는 other인데 마지막에 남은 거는 뭐가 가능해? 그렇지 특정이 가능한 거지. 제 나머지라고 우리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었던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정관사 덜을 붙여서 발음상 우리 D라고 발음했고, 그래서 another, the other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던 게 좀 그 개념을 우리 한번 다시 보고 온 거였거든. 그래서 부정관사, 정관사 할 때 그 부정관사, 부정은 뭐라고?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 특정되지 않는 것, 특정되지 않은 것 가리킬 때 그때 부정.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부정 해결한 거지. 자, 그럼 부정관사 이름은 indefinite인데 여기서 어, 이렇게 풀어서 얘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확인하고 가면은 일단 define이라는 어원이 이제 어근이 있는 거지. define은 뭐냐면 정의하다야, 정의하다. 뭔가 이렇게 지정하다. 뭐랄까 뭐 뭐냐 낱말에 정의할 때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정의수 조국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때의 정의가 아니고 의미를 이렇게 딱 범위를 지정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자, 근데 그 앞에 지금 뭐가 붙었어? 이게 붙은 거지. 임 혹은 인. 그래서 이게 붙으면은 혹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 알지? 그 영화 알지? 그러면은 파서블은 가능한인데 앞에 IM이 붙으면서 나는 가능한 게 아니고 불가능한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정의가 안 된다라는 안 됐다라는 소린 거지. 그리고 이 뒤에 붙은 거는 그냥 전미사로 그냥 어떤 말을 만들어내주는 그냥 말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냥 의미 없는 뭐랄까 꼬리표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정의되지 않은 거. 그냥 부정관사라는 말. 영어로 딱 봐도 이건 부정관사구나 샬라샬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사. 이번 시간부터 배워나가게 될 부정사에 들어갈 그 부정을 보게 될 거야. 이것도 이름부터 좀 보게 되면은 자 여기 finite이라고 써 있어. 어. 자 근데 이 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소설이 흥행하고 이제 판치고 있어. 영어 교육계 이제 가장 유명한 소설 중 하나인데 이 투 부정사의 이름의 기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부정사가 방금처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식의 부정관사처럼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조금 배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설명을 하자면은 투부정사는 지금 우리 명사처럼도 쓸 수 있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처럼도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선생님들은 명사처럼도 형용사처럼도 부사처럼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쓰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그래서 투부정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름을 보면은 이 파이나잇이 유한한이어갖고서 우리 마블 최근에 영화 중에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인피니트 하면은 무한한이라는 뜻이어갖고서는 앞에 인피니트 되니까는 무한한, 쓰임이 무한하다. 그래서 투부정사 아까처럼 쓰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쓰임이 무한하다. 그래서 막 투부정사를 막 어떤 사람들은 오버하면서 투 무한사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고 되게 논리적이고 그래갖고서는 그런가? 그래서 저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다 개뻥이야.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뻥인 줄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게 그럴듯해. 선생님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어, 내가 공부 직접 해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어떤 거냐면 투부정사는 진짜 간단해. 지금 투부정사 어떻게 생겼냐면은 투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는데 이게 뭐냐면은 V가 동사고 동그라미 그래서 동사 원형이라고 한 걸 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걸 우린 그냥 투 부정사라고 부르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투 동사 원형이랑 같은 말이야 이거. 뭐 어려운 말이 없어. 굳이 그러면 왜 이름이 부정사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 finite이라는 얘 뜻이 유한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사전 찾아보면 정형의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정형이 뭐지? 정형외과 이런 거. 정형외과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정형이라는 게 모양을 맞춘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모양을 맞춘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또 우리 그런 거 있지. 고라는 동사가 있어요. 일반 동사에서 주어가 보통 아이가 오면은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근데 뭐 유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지만은 근데 he가 오면은 이때 동사가 어떻게 변해? he goes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 3인칭 단수가 올 때 우리 동사 모양 변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동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 이게 정형이 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서 뭐 굴절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잠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수인칭 시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걸 정형이 된다라고 해. 그러니까는 뭐랄까 너네 국어 시간에서 활용이라는 말 들었나?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 모르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 변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지금 또 아까처럼 indefinite처럼 여기도 뭐가 붙었어? 이게 정형이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정형되지 않는다. 동사의 모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치, 안 변한다라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냥 동사 원형이라는 거, 동사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to가 있고 그 뒤에 변하지 않는 동사가 온다. 해갖고 투부정사는 그냥 to 동사 원형이랑 정확히 같은 말이라고 봐도 괜찮아. 그리고 뒤에 나온 이 IV도 그냥 말을 만들어내주는 그냥 꼬리표, 의미 없는 꼬리표에 불과한 거야.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이름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배웠거든. 지금 배운 내용이 시험엔 절대 안 나와. 모르는 선생님마저 있을 정도인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내겠어? 근데 이 배경을 일단 알고 나면은 뒤에서 계속 나오게 될 준동사에 대한 어떤 뭐랄까 너네 그 지경이 확장되는데 내 생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 그러니까는 요 내용조차도 복습을 조금 해서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만 학교나 혹시 뭐 또 다른 학원이라든지 어떤 선생님들이 부정사에 대해서 방금 내가 말해준 것처럼 잘못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 선생님이 존나 못 가르치네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고 그리고 막 괜히 지적질하거나 그러지는 마 그냥 나는 너네가 막 되게 튀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너네만 잘 알고 있고, 막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조용히 우리에 대한 실력을 나중에 결과로서 뽐내기만 하면 돼. 막 굳이 이거 알면서 중요한 건 뭐야?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알고서는 시험 틀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응? 자, 안타깝게도 일단은, 우리는 결국 결과로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뭐 그냥 난 너네가 조용히 실력을 결과로서 입증을 해줬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그냥 얘기를 한 거야. 정확하게 일단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제 쓸 수가 있겠지. 형태가 뭐다? 투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나는 동사 원형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하면은 요런 모양으로 쓰게 될 테니까는 요거 쓰면 저거 투부정사지 하고서는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참고로 이때 to 부정사의 to와 전치사에서의 to를 이제 너네는 점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 to 뭐였어? 뭐 I go 나오면 to, 뭐 school, church 뭐 이럴 때 쓰는 어디 어디로 간다고 할 때 자, 어디 어디로 향하고 있는 느낌. 뭐 누구는 그에게 어디 어디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to와 투부정사의 to는 좀 구분을 해놔야 돼.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난해해져. 왜냐면은 투부정사의 to도 사실은 전치사인데, 근데 이거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야. 왜냐면 전치사 to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전치사 to는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전치사의 의미가 뭐였어?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to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뭐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래? 투부정사 뒤에 어? 이 동사 앞에 to가 전치사래. to 뒤에 명사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 기원과 유래는 전치사가 맞는데 우리가 알아놔야 될 거에서는 이렇게 좀 의미를 좀 구분을 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 했던 말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해될 거야. 일단은 지금 너무 난해하다 싶으면 한 번만 듣고 넘어가도 괜찮아. 모르겠는 건 질문 또 하고. 어쨌건 간에 우리는 전치사 to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 투부정사로 쓰인 to에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 구분해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와. 그래서 아니 뭐 똑같다면서 이걸 왜 구분을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라는 건지 할 수 있지만은 너네 할 수 있어. 자, 전치사 투와 투부정사의 투 그냥 다른 거라고 일단 기억합시다. 그래서 전치사 투는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까지, 언제 언제까지, 누구누구에게 뭐 이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전치사 투니까 뒤에 반드시 명사 형태 혹은 준동사라면은 동명사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자, 얘가 참고로 그 유래가 전치사였기 때문에 투부정사에는 그 뉘앙스의 미래적인 뉘앙스가 담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한번 기억만 해줘. 흘려도 좋은데 한번 들었던 그 기억 정도만이라도 남겨놓고 있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투부정사에 대해서 개괄을 살짝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볼게. 투부정사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써볼게. to 뒤에 동사 원형 오면은 얘를 명사처럼도 형용사처럼도 그리고 부사처럼도 사용이 가능해. 그래서 우린 이걸 가지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분류를 하고 있어. 자, 근데 투부정사는 뭘 가지고 만든 말이야, 애초에? 지금 예, 동사였잖아, 동사. 그러면 우리 동사는 우리말로 어떤 특징이 있어? 동작을 나타내면서 생김새는 이렇게 다자로 끝나는 특징이 있잖아. 근데 다자로 끝나야 동사야. 근데 투부정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다른 어, 어떤 성격을 더 띠고 있다고 품사적으로. 동사의 성질은 잃지 않았지만 얘는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시각, 보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얘는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명사처럼 보거나 형용사적 혹은 부사적으로 볼 때 이 말 뒤에를 조금씩 다르게 바꿔. 그래서 우리 eat이라는 동사는 먹다야 정확히 그치? 그러면 여기서 to eat이 명사처럼 쓸 때는 먹기, 먹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 쓰냐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명사처럼 얘를 보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해 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명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우리 영어에서 명사가 문장 성분에서는 어디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주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참고로 여기 3번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를 명사적으로 보느냐 형용사적으로 보느냐에는 약간 의미 차이가 있는데 그냥 너네 이해하기 쉽게 그 논란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는 자 일단은 그냥 그런 것보다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차피 너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야. 앞으로 배워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거는 뭐다?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으면은 명사가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해서 자 명사처럼 쓰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처럼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줘. 자 그리고 이때 자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가주어진 주어 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얘는 뭐 단수 취급하는 것까지도 일단은 한 번만 들어봐줘. 요거는 어, 명사적 용법 정확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다룰 때 설명 한 번 더 해줄게. 자, 일단은 요게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옆에 이게 뭐지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책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니까는 그냥 명사처럼 쓰였을 때 뭘로 쓰일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형용사적 용법. 무슨 소리야? 투부정사가 이번에는 형용사처럼 쓰일 때. 자, 그럼 형용사처럼 쓰인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누구 꾸며줄 거 아니야? 그치? 명사 꾸며. 그리고 명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명사의 앞에서 꾸미는데, 우리 근데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서 꾸미는 경우 이때어 없댔어? 이때잖아. 자, 크게 두 가지. 하나가 뭐였어? 원띵 바디라는 대명사 꾸밀 때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형용사라면 그때 명사 뒤에서 꾸민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 처음 배울 때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했는데, 봐봐, 투부정사 어떻게 생겼다고? 투 그리고 동사원형 몇 단어야? 벌써 두 단어지. 얘가 형용사처럼 쓰였을 때 이런 식의 구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명사의 뒤에서 꾸미게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해석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무엇 무엇 할 또는 무엇 무엇 하는 이런 식으로 꾸미게 될 거야. 명사로 꾸며줄 거고 다시 한번 쓰면은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고 두 단어 이상인 경우. 자, 그러면은 지금 아예 심지어 원띵 바디랑 또 합쳐져 갖고 쓰일 수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줘. 자, 형용사랑 이제 원띵 바디랑 또 합쳐질 경우는 자, 형용사가 얘 뒤에서 꾸미고 자, 뭐 이렇게 꾸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때 투부정사는 사실 용법을 가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형용사랑 같이 쓰일 때 이 위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게 부정되면서 나오고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 일단은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이고 용법이 가장 다양하게 보이는 앤데 자,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어. 일단 우리는 크게 다섯 가지, 다섯 가지만 있는 거 아니고 사실 더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다섯 가지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고 다섯 가지 중에서도 세 개만 일단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그 중에서 1번이 압도적으로 원탑으로 제일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뜻은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의미로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투부정사 요 뜻이 굉장히 많이 쓰여. 그러니까는 우리 in order to 혹은 so as to 자 이때 to 부정사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서 to 부정사 이렇게 써나가는 건데 어, 이 뜻이 쓰이면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라는 약간 힌트나 시그널이 될 수 있는가 to 부정사가 이 자체로도 이 뜻을 가질 수 있는데 워낙에 뜻이 다양한데 이 뜻을 워낙에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는 어, 조금 단어를 몇 개 더 쓰더라도 명확하게 해주면은 이게 더 효율적인 거잖아. 그치?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투부정사가 무엇 무엇 하기 위해라고 해석될 때는 in order to 혹은 so as to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쓰이게 되면은 자, 그 앞에 나온 감정 형용사 감정에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감정 형용사 써주면 돼. 이 뒤에다가 투부정사 써주면은 이 투부정사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세 번째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난이 형용사라고 써볼까? 난이 형용사 좀 말이 어려운데 난이도 할 때 그 난이야. 그래서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그 형용사가 뭐 하기에 쉽고 어려운지 그거를 이제 또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뭐 easy, hard, difficult 혹은 뭐 comfortable이라든지 convenient 뭐 등등등 뭐 쉽고 편하고 이런 거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정도를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밑에 조금 흐리게 판단의 근거와 결과가 있는데 요거는 예문이 나온 유형이 사실 몇 가지로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문 보이면은 그때 그냥 그 정도만 건들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굳이 할 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자, 투부정사는 왜 투부정사다?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요. 자, 그리고 이때 투부정사가 동사로 이제 의미를 구성하지만은 얘가 이렇게 쓰이면서 자, 앞에다 동사 앞에다 to를 달았더니 얘는 이제 더 이상 동사 문장의 동사로서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명사처럼 쓰거나 형용사처럼 쓰거나 부사처럼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명사처럼 쓰게 되면은 명사가 원래 하던 기능이 주어, 목적어, 보어처럼 쓰일 수가 있고요. 형용사처럼 쓰이면은 당연히 명사를 꾸며줄 건데 어디에서요? 뒤에서. 자, 그리고 부사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크게 5가지 중에서 일단은 1, 2, 3, 3개까지만 기억을 해줘.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고 자, 그리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그리고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만 여기서 부사적 용법에서 목적을 나타낼 때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로 쓰인 거랑 구분을 해야 되겠지. 얘는 문장 성분의 목적어고요. 얘는 목적이야. 뭔가 뭐랄까 그 행동의 목적, 목표할 때 그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돼.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명사적 용법부터 해서 맞나? 투부정사 시작해볼게.